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모즈타바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강한 거부감을 표현해온 인물인데요. 중동 전쟁의 향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이 이제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국제적으로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란의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세습 정치냐라는 어떤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만 강경파가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미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차남 모즈타바의 최고 지도자 선출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체제 보존, 그다음에 전시 통제력을 좀 주요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직의 계승이기 때문에 그 혁명의 가치와도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혁명의 가치가 좀 훼손되더라도 지금 이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 안에서의 좀 통제력. 최근에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그 군부가 조금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고 위계가 만들어져야지 좀 어떤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시 통제력, 그다음에 결국은 그 신정 민주주의 체제 자체, 그러니까 미국은 레짐 체인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신정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지켜야 되겠다, 체제를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그 두 축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서 모즈타바 카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만장일치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어떤 강력한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하메네이, 이 모즈타바의 역할을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한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메네이가 제거되면서 지금 이제 지도자 공백기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게임의 룰을 쥐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하메네이 제거를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다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지금 다음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내포는 또 우리가 제거 작전이 나설 수 있다라는 것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제거 작전이 하메네이 때처럼 순탄치 않다면, 그러면 잘못하면 전쟁 장기화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래서 이 차남 모즈타바가 됐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에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그 최고 지도자의 통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 상황에서 이게 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지금 이제 엇박자가 나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란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제 정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됐든 제거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계속해서 엄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한 누구라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어떤 제거의 위협 때문인지 이 선출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또 흔들어야 하고 또 제거를 하려고 할 텐데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제거 대상이다. 우리는 절대 그 최고 지도자가 된다도 인정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더 다른 얘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지금 취임 일성을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임 일성과 그 모즈타바의 그 향후 행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거 카드도 테이블에 놓린 상태로 다양한
협상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모스타바가 아니고 뭐 우리랑 대화가 된다면 성직자가 최고 지도자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강경파이고 그리고 더 강경 일변도로 가서 충돌할 거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스타바 카메네이 축출까지 사살까지도 그 테이블에 놔두겠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그 서로의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아니면 그렇게 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면 꼭 사살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이 전쟁을 종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이 이란이 제3국을 통해서 CIA와 접촉했다라는 얘기, 물론 이란은 뭐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주타바가 집권하는 이상은 협상이나 뭐 항복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착시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모주타바는 당연히 강경한 지도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강경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그냥 어느 이념적으로 내가 죽으면서 미국과 싸우겠다. 미국에 대한 그 반감으로 한 보수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의 목적은 체제 안정화, 체제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주타바가 강력하게 그 시민봉기에서 앞서서 그 시민봉기를 억압했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냥 시민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강경파라가 아니라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어떻게 보면 모주타바는 강경주의자긴 하지만 그 강경주의자의 목적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즉슨 지금은 백척간도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 신정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멈춰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 분열하는 지금 그 이란 그 엘리트 그룹들을 엮어내지 못한다면, 그 체제 전복은 뭐 미국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모스타바 입장에서는 이제 지도자가 된 이상 빨리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멈추고 그게 이제 위장 전술이든 뭐든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보면 체제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 이제 무조건 그 강경 대응을 해서 강대강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거 밖으로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파 대통령이 됐을 때 오히려 북한과의 그 운신의 폭이 넓거든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었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언론의 신뢰를 받고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처럼 모스타바는 완전히 이너서클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그 혁명 수비대가 다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모스타바가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은 모스타바는 아버지도 부인도 아들도 자식들도 다 미국의 손에 죽었는데도 저렇게 하는 거는 뭔가 결단이 있어서 하겠지 해서 운신의 폭이 넓은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그러니까 신정 민주주의 체제와 산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줘야 향후에 어떤 다양한 그 선택지가 있는지를 보고 그 이란과 미국의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출구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도 다양한 의견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대강 무슨 아마게돈, 절멸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모스타바가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은 부분도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좀 이해가 더 깊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로 분류가 되지만 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모주타바가 이 선임이 된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이 사실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모주타바를 인정한 부분,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작전으로 지금 가장 큰 데미지를 본 나라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러시아는 그동안 이제 시리아와 이란이 중동에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리아는 이제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지금 러시아하고는 좀 멀어진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이란 하나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 대해서 뭐 군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있는 전쟁 중이고. 때문에 예. 뭐 자기네들도 지금 어쨌든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일단 지금 이제 그게 빠르면 3월 말, 뭐 늦으면 4월 초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어찌됐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 현재 돌아가는 이란 정세와 관련해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이 이제 정제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게 상당량이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 당국자가 이제 구두로 이 정제유 수출 관련해서 좀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도 사실은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러시아와 중국의 인정 말씀하신 대로 뭐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건 제한적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빠르게 좀 인정하고 뭐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이란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스탠스 전형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이란 쪽의 편을 들어줬거든요. 물론 이제 군사적인 아니면 뭐 소파 협정, 상호 방위 협정을 맺는 것은 아주 소위 말해서 그 핵심 이익과 연결된 부분에서 좀 주저하지만 이런 연성 균형, 미국과 약간 소프트하게 대립을 하면서 미국의 어깃장을 놓는 것은 항상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두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전혀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전쟁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좀 원했던 것 같아서 사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 37년 동안 계속해서 체제를 이어왔던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는 어떤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모사드 혹은 CIA의 어떤 정보력을 통해서 정말 맘만 먹으면 이런 지도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11 테러를 일으킨 빈라덴을 잡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2003년 이라크전 때 사담 후세인을 잡는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걸렸고요. 그럼 어렵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예. 마두로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메네이 1시간 만에 제거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 예. 것들이 뭐 여러 가지 IT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AI를 많이 활용했다고 네. 하니까요. 그 이제 작전에 걸리는 템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도 사실은 그런 자신감이 드러나서 군사 작전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즈타파 관련된 것도 아무래도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계속 얘기를 꺼냈는데, 하지만 이제 첫 번째 하메네이 제거 때는 사실상 그 하메네이 측근 중에 누군가는 미 CIA나 모사드의 중요한 정보원이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운신의 폭이 사실 적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모즈타파는 하메네이와 달리 이런 참수 작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 지금 공개 석상에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 석상에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계속 어딘가 지금 이동 중일 겁니다. 네. 그러면 쉽게 그렇게 하메네이 제거하듯이 참수 작전 벌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참수 작전을 하기 위한 어떤 지상군 투입,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몇몇 외신에서 이제 미 육군에 보면 그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대들이 몇 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 예. 대표적인 게 이제 82 공수사단, 뭐 101 공수사단 이런 부대들이 있는데 뭐 지금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란 주변에 미국의 동맹국이 허락을 해줘야 그런 부대들이 직결해서 이란으로 진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상 작전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그렇게 미군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 특수부대를 동원한다거나. 근데 하지만 미 특수부대가 동원돼도 미국 내 여론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오히려 이스라엘 쪽 특수부대들,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과 상관없는 네. 이스라엘군 특수부대들이 좀 동원되는 방식도 어쩌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즈타바를 제거하는 움직임이 바로 좀 돌입이 될 것인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결국 이게 리더십을 제대로 좀 발휘하지 않은 이제 신생 지도자를 또 제거한다고 해서 그게 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그 모스타바의 일성 그리고 모스타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다, 사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미 어느 정도 선정이 됐고 만장일치로 선정된 리더 그리고 그 혁명 수비대에 어느 정도 그립감을 가진 통제력을 갖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화를 나누기 쉬울 수도 있는 상대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제력을 갖고 있는 이너서클의 그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 강경으로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라는 카드도 테이블 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모스타바의 그 일성 그리고 모스타바가 어떤 스탠스로 이란을 통제하고 그 이번 전쟁에 나설 거 계속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아마 그 작전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 중동 사태의 어떤 종식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네타냐후의 이 의지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군사 작전 자체가 조금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2003년 이후에 가장 많은 미군 병력이 갔다. 물론 모든 그 병력이 해군 전력, 그다음에 공군 전력이긴 했지만요. 근데 네. 그래도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보냈는데 미군이 주도적으로 이 군사 작전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이스라엘과 나눠서 이 구역은 네가 작전을 하고 나는 이 작전을 할게. 너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군이 많은 돈을 대고 하는 군사 작전이고 주도권을 갖고 하는 작전인데 이스라엘에게 많은 그걸 줬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얘기가 나온 대로 이거는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만든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놓은 거에 이게 참수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에서 개입한 사건 그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 군사작전을 마무리하려면 이스라엘과도 어떤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네. 다른 한 면은 이겁니다. 미국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스라엘이 그냥 온전히 그걸 따를까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치고 종전을 하려면 그 이스라엘과 합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어찌됐건 작년 6월 12일 전쟁에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주고 10일 전쟁을 같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의지대로 끝내고 이스라엘은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만해 네타냐후한테 실망했어 해서 정전이 된 상태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때 그런 어떤 것들의 달래기 그리고 지금 요번에 진행됐던 군사작전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 분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만 끝낸다고 끝내는 부분이 아닌 점들도 같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워딩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타냐후가 현재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도자는 제거에 성공했습니다면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된 것이고 또 핵무기, 미사일, 무력화 그리고 뭐 정권 붕괴, 레짐 체인지 등의 어떤 당연히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현실점에서 네타냐후가 원하는 이 전쟁 종식의 어떤 명분, 목적은 어디까지 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만 봤을 때 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대이란 지난해 그 작전 이후에 이게 정전으로 끝났지만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 특히 올해 들어서 그게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예. 그 와중에서 이제 이란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생산량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군사적으로 아예 이란군의 모든 거를 다 정리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또 한번 지난해처럼 그렇게 갑자기 종전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을 또 부추겨서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네타냐후는 이게 반년이 됐건 1년이 됐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자체의 의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군사작전 잘 보면 이렇게 하니까 이란군이 무너지네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하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하메네이 제거도 사실 이스라엘 쪽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작전을 진행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란 제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 번 다뤄진 얘기긴 합니다만 왜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네타냐후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론에서는 이제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의 뭐 속된 표현이면 상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네. 앱스타인 파일 얘기도 음모론으로 나오고 이렇게 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설득력 있는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우파 중에 좀 핵심 코어 우파는 이란을 되게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란을 되게 예. 이란을 주적으로 이란을,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의 좀 코어 우파 세력 중에서 북한을 대화의 대상으로 안 보고 타도의 대상이고 괴멸의 대상으로 네. 보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지상군 파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준 정보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적기고 한번 이란을 이 극단까지 밀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밀어봐야 되겠다.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란이 주적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란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고 또 심지어 지금 핵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얘네들이 시간 벌기용이고 핵무기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한번 끝까지 이란을 한번 밀어보자. 그리고 이런 카메네이뿐만 아니라 48명의 고위급을 다 날릴 수 있는 기회라면 이거는 그냥 향후 끝까지 가는 것들은 아직 디테일한 플랜이 없더라도 한번 이렇게 밀어보는 거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까지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지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모론처럼 이스라엘 만능론에서 이스라엘이 다 미국을 틀어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는 것 같지만 미국 내 그 우파들도 이스라엘을 이용하지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는 리더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핵심 그 우파 안에는 이란을 주적으로 그리고 이란을 절대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런 매파 세력들이 있고 그 매파 세력이 강력하게 이번에는 주도권을 얻어서 이번 작전을 이렇게 수행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타냐후가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을 이렇게 슬쩍 열었지만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자기가 원하는 그 극단의 정책을 수행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매파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왜 네. 미국이 절대 이스라엘에 벌벌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 세력은 아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가 키를 해서 일단 살짝 열어놨다면 미국의 우파가 살짝 열어놨다. 트럼프를 비롯한 결국엔 근데 닫아야 되잖아요. 닫거나 없애거나 문을 없애거나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트럼프가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중간 선거를 미룰 수 있다. 이건 좀 너무 간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의회가 아무리 이제 공화당이 다수라고 해도 좀 너무나 나간 얘기가 아닐까
이런 전망 혹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비상사태까지는 뭐 안 하겠죠. 뭐 그렇게 좀 보이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일단 마가하고는 네. 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이제 전통적인 보수 세력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번에 작전명 에피큐리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장대한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란이 사실 미국을 적대시 정책을 계속했고 또 미국에 여러 가지 타격을 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쌓인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서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 대이란 군사작전 그리고 올해 이제 마두로 체포까지 그러니까 약간 좀 군사작전에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마가들은 별로 안 만나고 과거에 뭐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시절에 그런 관료들을 만난다던가 이 사람들은 이제 전에 이제 네오콘이라고도 불렀지만 네. 그런 이란 적대시 정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악의 축. 그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은 더 많이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통적 지지층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제 전쟁이라면 너무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10년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성과로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정말 이란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까지 그것까지 포함을 시킬 거냐, 이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구 전략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어떤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어떤 미국의 어떤 여론이 너무 강하다면 결국에는 이 강한 지도자 프레임으로 반전을 노린다고 하기에도 미 본토가 타격을 또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트럼프의 출구 전략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럴 것 같습니다. 전쟁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전쟁 명분에 대해서 이 성과를 다 이뤘다고 나가는 게 그게 가장 그 빠른 지난해 출구 6월과 전략이었습니다. 비슷한 거일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전쟁 들어갔을 때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그 가장 위협이 됐던 탄도미사일 드론을 와해시키겠다. 이제 더 네.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 못 하겠다. 그 작전이 성공적으로 해서 이게 다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들어갔던 그 장대한 분노 작전의 목적은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 나오는 게 가장 빠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레짐 체인지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종전의 키는 그 트럼프 행정부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승리, 완벽한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거는 이란이 자기네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네들이 항복하든 안 하든 이거는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승리를 네. 어느 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낮은 목표로 해서 그냥 출구 전략이 되든 아니면 좀 전쟁이 조금 더 1주, 2주 더 늘어나든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군인들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도 뭐 전쟁이니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인명 피해는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데 일단 중동 곳곳에 공습이 이어지면서 석유 저장고, 담수화 시설, 도심 건물까지 폭파가 되면서 말 그대로 난타전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 미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따가운 시선들, 우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중동에서 벌였던 전쟁들, 그러니까 1991년에 걸프전 있었죠, 예. 2003년에 이라크전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주요한 중동 동맹국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란이 사실상 이제 물귀신 작전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 네. 주변국인 너희들도 한번 피해를 당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의 피해도 크지만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 석유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라든가 네. 이제 아시아 국가들 주가 보시다시피 지금 다 안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정해진 이제 목표, 군사 목표를 향한 작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맹국 보호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떻게 풀 거냐. 그다음에 거기 묶여 있는 중요한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거냐. 지금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석유 저장고 이런 게 파괴되면서 몇몇 시설들이 지금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민간 피해도 물론 있지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더 많이 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주가 흐름이 네. 약간 그 오일 쇼크 때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70년대 후반에. 예.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전 때는 전쟁 전에는 주가가 안 좋았지만 예. 전쟁 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그때와는 좀 다른 오히려 오일 쇼크에 가까운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불안한 요소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막 배럴당 $100가 다 넘었습니다.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산이나 두바이유나.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가 치솟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서프라임 오기지 사태 때 이 $150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120, $130 선에서 왔다 갔다 찍었다가 이제 빠진 데이터를 봐서 이 추세대로라면 그때만큼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경제의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이 부분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길게 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월 중간 선거가 가장 큰 자기에게는 걱정거리일 겁니다. 네. 근데 11월 중간 선거의 그 소위 말해 성패는 이런 전쟁 승리, 전쟁 이런 거보다는 주적을 없앴다라는 것보다는 보통 그 경제 지표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업률, 석유 가격, 그런 그 인플레, 그 물가 상승률 그런 것들인데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석유 유가가 뭐 $100, 뭐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200까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국제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게 되게 안타깝고 가슴은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해서 종전이 좀 이런 게 심해질수록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또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크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전쟁을 종전을 선하지 않는다면 이게 유지돼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 뭐 역으로 그런 해석을 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의 전쟁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란의 지도자가 선출이 됐고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걸프 국가들의 어떤 참전 가능성은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